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핀란드 에너지 기업 바르질라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개발해 미래 유망 분야인 신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 하나은행과 시티은행, 경남은행이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금리 부당 산출이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한 실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 페이먼츠를 비롯해 대림산업과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부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취업 심사 자료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제7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을 양성하고 2022년까지 선진국 90% 수준의 빅데이터 기술을 확보해 데이터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0% 하락한 2350.92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5% 빠진 831.40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 동반 순매도, 기관과 동반 순매도 이어가고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선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0.75% 상승세로 47,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1.69% 상승한 39만 1,0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안에서는 신라젠과 메디톡스 동반 상승하면서 신라젠은 2.26% 상승한 77,000원에 그리고 메디톡스는 1.41% 상승한 76만 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 양시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양시장에서 모두 이탈이 되는 상황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바로 나오셨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원 연구원님 바로 나오셨는데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지수는 그나마 뉴욕 증시 비교해서는 좀 선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의 흐름은 선방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이 나왔죠. 흐름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반등했다기보다는 역시 지수 흐름만 반등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약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의 흐름이 완벽하게 이렇게 개선세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약하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어려운 장 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잘 매매하는, 하지만 비중은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좀 선방했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코인 관련된 모든 것 어인영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인영 연구원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국내 수익권 그 거래소가 또 해킹당했다라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제 루머가 또 시장을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거래소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역시 또 지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루머가 또 돌고 있는데, 이런 루머가 시장에 이제 많이 유통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좀 흐름이나 추세가 또 심리 많이 또 위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시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코인 거래 역시도 일단은 좀 이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그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점검을 했던 그 관심도 증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코인 시장은 아직은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최근 메인넷 런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오스가 어떠한 단계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인 관련된 투자 전략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잠시 후 진행될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하게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한테서 5분을 선정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11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TC를 매수가 31,300원에 비중은 3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의 HTC는 3.64% 빠진 29,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장과 전일 장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HDC 종목 적정 주가 24,800원, 비교값 1.18. 오늘 종가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이제 6월 12일에 이제 감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일단은 중기 추세는 현재 지금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는 하락인데, 감자 이후의 추세를 다시 한번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C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이고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31,300원입니다. 오늘 장 3만원대, 어제 장보다 좀 깨서 손실을 좀 크게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최근에 분할한 기업인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단기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좀 좋지 않은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1,30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매수를 지금 일단 그 분할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한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흐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이렇게 따라잡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서두르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일단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북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니고요. 단기 분할 이후에 어떤 그 고유한 종목의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분할하면은 최근에 그 흐름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분할됐을 때 지주사가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주사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북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대북 테마주는 문제는 급등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 하셨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줘서 본전이 오면 일단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흐름이 또 언제까지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 10%에서는 정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흐름이 아니고요. 가격이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매수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이 왔을 때는 본전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C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성격에 맞게 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006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넷마블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15만 6천 원의 비중은 60% 조언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넷마블 오늘 종가 확인할까요? 오늘은 2.60% 상승하면서 15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엔 최근에 단기 반등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넷마블은 적정 주가가 79,000원, 비교값이 2.00, 네, 딱 2배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매수가에서 살짝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목 상담 매우 이제 운이 좋다. 이제 타이밍도 딱 시기적절하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 종목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연속해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이제 상승을 또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는 추세는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15만 6천 원인데 오늘장의 상승으로 일단 수익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비중 60%를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 근처입니다. 일단 매도하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비중을 덜어내고 그렇게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상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5만 6천 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승하다가 고점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요. 낙폭이 컸습니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건 단기 저점에서 30%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아직도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때 등락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홀딩했다가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크게 빠지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가 자체가 이미 저점에서 30% 반등이 나왔다는 건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오고 버티는 건 지수가 버텼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수가 저점을 깨고 다시 하락한다고 하면은 종목의 흐름도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분간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들은 웬만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중기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조금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후에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 크지가 좀 않기 때문에 현재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 비중을 60% 정도 끌고 가시는 것 또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0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타이어를 매수가 46,70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국타이어 종가는요. 0.44% 밀리면서 44,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에 대한 추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적정 주가는 79,100원, 비교값은 0.57,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그런데 추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긴 추세를 봐도 지금 이제 작년 여름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중기적으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 4월 말에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몇 번 돌파는 했는데 돌파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라는 거. 하지만 최근 어제와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연달아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양봉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돌파를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요. 일단 수익을 아니네요.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욱더 좀 손실이 더욱더 깊어지실까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비중 20%인데 앞으로 이 손실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0%는 저점 이탈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사실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따라잡은 느낌도 있고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6,700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겠네요. 단기에 상승이 조금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길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죠.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추세적으로 거의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반등다운 반등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일방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쌍바닥을 형성했다, 그렇게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나서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본전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중기적인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주식시장 내적인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적인 흐름도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복합적인 이런 요인들이 어우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보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을 받아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저점을 확실하게 기록할 만한 그런 반등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을 기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것들을 감안하고요. 또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약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더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련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많은 이런 종목 안에서는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606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글로비스를 14만 원의 비중을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글로비스 종가는요 1.22% 밀리면서 12만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은데 추세 어떻게 좀 계산이 될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적정 주가는 17만 8,700원, 비교값은 0.68,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추세가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중기 추세가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횡보만 해도 얼마 안 있어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기적으로 이제 60일과 120일이 일하는 거는 3개월, 그리고 이제 120일은 이제 6개월, 과거 동안에 이제 평균치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평균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중기는 상승이지만 이제 약한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그래서 단기 추세 위주로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상승과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14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19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님 일단 현대글로비스 손실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정리해 주시고요. 하락하면은 최근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한다고 해서 언젠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기에는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가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은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땐 빨리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늦으셨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만 원이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직전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저점을 이탈을 하면 5%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못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패한 매매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전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아마 호재가 됐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그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하겠지만은 이 현대글로비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갈지 아니면 불리한 입장으로 갈지 그때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건 좀 무모한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거의 투매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량주가 상승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역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약한 흐름을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 흐름 자체도 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마이너스 5%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주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될지를 고민 저희 쪽에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저점 이탈 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가격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6672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휠라코리아를 매수가 35,600원에 비중은 4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휠라코리아는 6%가 넘게 밀리네요. 3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좀 꽤 많이 밀린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휠라코리아 적정 주가는 39,900원, 비교가 0.86,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차트로 딱 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에 올해 이제 1월달, 작년 12월하고 1월 넘어가는 이때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현재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밀렸지만 전일장까지 꽤 오랜 시간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일단 35,6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리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고점 매수하셨죠, 전문가님? 네, 추격 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매매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5%로 짧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당분간은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승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여기죠. 35,600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벌써 186%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등한 종목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꺾였을 때는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지금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게 역시 지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지금 정말 겨우 버틴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다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에서 위험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언젠가는 정말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다운됐을 때는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해서 다운될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 습관은 버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본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5% 정도의 짧게 손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다시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휠라코리아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워낙 좀 추세에도 강한 종목이고 최근 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왔었던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좀 추격 매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이후에 좀 관망하시고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769님 보내주신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B하이텍을 매수가 19,700원에 비중을 3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DB하이텍 오늘의 종가는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19,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DB하이텍도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추세가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DB하이텍 적정 주가 18,000원, 비교값 1.10. 오늘 종가하고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추세가 올해 3월 달에 중기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추세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9,700원입니다. 지금 19,800원의 종가에서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뭐 역시나 앞서서 휠라코리아와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유사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단기 이렇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잡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굳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을 해주십시오.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높죠. 그래서 혹시나 하락 출발하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드렸고요. 웬만하면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역시 높죠. 지금 거의 그 정도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 급등한 자리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이 종목은 과거에 이름이 동부하이텍이었는데요. 고점에서 쭉 조정을 받다가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동부하이텍, DB하이텍에 대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떤 그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여파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런 흐름들이 꺾이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느냐, 절대 고점인지 아니면은 저점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역시 이 종목도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더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꺾였을 때는 상당한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전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고 향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역시 앞선 휠라코리아와 같은 좀 흐름으로 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DB하이텍 현재 뭐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551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한광통신을 매수가 7,560원에 비중은 8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대한광통신은 0.15% 밀리면서 6,68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대한광통신 적정주가 5,400원, 비교값 1.24, 소폭 고평가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중기적으로 굉장히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61선과 121선이 거의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저점을 찍고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주가에 따라서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추세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부분 추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80% 정도 꽤 늘리신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7,000원대 중반이다 보니까 손실을 또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비중이 참 큽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홀딩 하시다가 보면 손실이 계속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자체를 너무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에 정리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직전 저점을 하면은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 않고요.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매매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이런 습관을 계속 이렇게 매매를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하면은 매매를 멈추고 기본부터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은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56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최고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사실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단타로 끝내셔야 됩니다. 장중 매매로 끝내셔야 되고요. 장중 매매를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건 비중이 80%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은 안 되지만 하셨더라도 손절을 짧게 5% 정도에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가격 자체가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12%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본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해주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면은 흐름 자체가 이제는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고점 부근에서 지금 걸리는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는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시장 흐름이 불안했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가던 종목들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짧게 상승한 게 아니고요. 1,000원대 주가가 7,500원, 8,000원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노리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매수가 그리고 주식 비중,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홀딩한다는 것은 손실을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5%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에 정리한 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전략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직전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봉주 선생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봉주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담겨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시면서 오늘은 5.3%의 수익률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새로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우진 BNG 종목이고요. 매수가 4,800원에 현재 수익률 2% 보고 있는 신규 종목까지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 가지 종목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덱스 인버스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고 우진 BNG 새로 신규 편입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덱스 인버스는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홀딩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지금 최대한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는 지금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수익을 10%
10%로 잡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크게 뭔가 그 추가를 한다거나 또 흐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수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계속해서 끌고 갈 그럴 흐름이고요.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북 관련주로 움직였었죠. 최근에 뭐 조비라든지 그 비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 BNG 같은 경우에도 비료 관련주로 대북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반등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테마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고 하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하락했을 때는 추가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대응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요. 상승해주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흐름을 봐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추가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북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종목이나 또 테마 그 뭐 열차라든지 기차라든지 또 그 비료 또 그리고 다른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이렇게 교대로 움직임이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종목별로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이런 테마주들을 접근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식 비중 자체는 조금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역시 아무리 많더라도 주식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20% 이하만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하시고 장중에는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도 되겠지만은 종가에는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관리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두 가지 종목 진단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새로 신규 편입된 우진 BNB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근 대북 지원주로 상승을 했고 비료 관련주로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에 비해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포트폴리오 점검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도 줄여가는 것이 관건이고 수익보다는 일단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이 3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 지캐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이슈는 모두 글로벌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캐피탈이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함과 동시에 역시 알리바바 지캐시 쪽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어윤영 연구원님 두 가지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이슈 모두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거대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약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3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펀드를 또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금액은 뭐 다른 뭐 중국의 어떤 블록체인 펀드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를 조성한 이 주체가 깃허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알짜배기로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실리콘밸리 펀드가 이제 또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그런 것에서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리바바의 이제 자회사, 그리고 그 지캐시 쪽이 이제 좀 마치 그 리플이나 뭐 스텔라처럼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실생활에 이제 접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실제 생활에 이제 접목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과 실생활이 좀 밀접하게 만나는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세에 대해서는 뭐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매 분초를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비트코인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한 690만 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만 해도 이제 시간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연달아 이제 장대 음봉이 또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제 루머까지, 악재성 루머가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지금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또 테더가 발행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테더의 발행량이 증가는 곧 비트코인의 또 이제 상승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또 보는 것도 좀 기준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더에 대한 부분을 좀 기준으로 하셔서 앞으로의 시세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앞서서 워낙 오늘 투자 내용에 대해서 예고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투자 내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그 이오스라고 하는 알트코인, 그 이오스가 지금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6월 2일에 ICO를 종료를 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매일 이제 200만 개씩 발행을 했는데 종료가 됐고, 6월 10일에 블록 프로듀서, 이제 BP라고 하는데, 후보를 대상으로 과연 이 메인넷을 우리가 런칭을 할지 아니면은 메인넷을 중단을 할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만장일치로 고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됐고, 그 이후에 블록체인을 공급하는 이제 대표 공급자 21개의 대표 공급자를 뽑는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기준으로는 전체 투표율이 약 15%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노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약 20% 넘게 지금 유지가 되면서 지금 블록 생성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오스에서의 BP가 무엇인가, 좀 색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전체 노드가 거래를 다 검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작년부터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오스는 대표 노드 21개에서만 블록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에 이 대표 노드는 수만 건, 수백만 건의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대가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지금 한국 업체도 상위권에 지금 두 곳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후보로도 약 한 두 곳, 그래서 전체 한 네다섯 개 정도 업체가 지금 이 BP 후보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eosportal.io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오스가 이 BP 선정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오스는 주요 의사결정을 전부 투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표가 블록체인이나 이오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투표가 아니라, 이오스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투표입니다. 그리고 메인넷 런칭과 이 BP 선정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가동하는 굉장히 핵심인데, 이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다
라는 것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하지만 여기서 특징은 21개의 이 대표 노드가 있는데, 이 대표 노드는 수시로 이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노드들은 거의 안정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하위권, 뭐 20위권에서 뭐 25위, 26위 이 정도까지는 수시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고, 또 하위권, 그러니까 BP 후보가 전체 한 121개 정도 되는데, 이 121개까지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BP들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보상 없이도 이 노드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은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하고, 일단 사이트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이제 이오스 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듀셔라는 메뉴가 있고, 이제 실시간으로 현재 이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등이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오스 캐나다, 또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 또 재팬, 그 다음에 이제 후오비 이런 식으로 쭉 있고, 내리다 보면은 이제 코리아 리퍼블릭, 이제 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또다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이오스 그 프로듀서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상식선으로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오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목요일에는 또다시 이제 메인넷 활발하게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트론 코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내용 함께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정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